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지난주까지는 이 턱관절과 척추 중 4번부터 8번 흉추에 이르기까지 관련 질병 증상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9번 흉추부터 오늘은 12번째 12번 흉추까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소개해 주신 4번부터 8번 흉추까지의 척추가 잘못됐을 때는 특히 4번 흉추의 이상은 담낭 질환과 관련이 되고 5번 흉추는 간과 혈액 관련 질환이 유발될 수 있고요. 6번 흉추는 위장과 소화기관, 또 7, 8번 흉추의 이상은 비장과 췌장, 십이지장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다음 흉추죠. 9번부터는 예. 어떤 이상이 발병될 수 있나요? 9번 흉추부터 11번째 흉추까지 틀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보통 전부 다 그 옆을 지나는 척수신경은 콩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9번 흉추 옆을 지나는 척수신경은 부신 및 콩팥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신경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몸의 여기저기 단마진 또는 두드러기 그리고 알러지성 피부질환 같은 것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흉추 등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 옆을 지나는 신경이 주로 이거는 직접 콩팥하고만 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콩팥 즉 신장 질환, 즉 신장염, 신우신염, 단백뇨 그리고 신부전증 등과 같은 신장 질환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는 동맥경화나 만성피로 요통 등의 증상과도 관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11번째 흉추가 틀어지게 되면 그 옆에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거는 신장과 순유관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각종 여드름이나 발진, 습진, 종기 등 여러 가지 피부과 질환과 또 관련되고 있습니다. 또 12번째 흉추 옆을 지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소장, 임파핵, 그리고 순환계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류머티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질환, 불임증과도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해당 척추가 만약에 정상이라면은 대부분의 어떤 질병도 잘 생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9번부터 11번 흉추에 문제가 생기면 주로 콩팥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게 되는군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이 콩팥에 문제가 발생하면 왜 피부과 관련 질환이 꼭 발생이 되는 건가요? 예, 콩팥은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이 혈액 내의 어떤 노폐물들을 걸러내서 맑고 깨끗한 혈액으로 만들어주는 여과 기능하고 또 배설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혈액 내의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을 요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혈액 내에 그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혈액을 유입돼서 전신에 그 노폐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피부과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신부전증이나 또는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피부 가려움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피부과 질환이 잘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콩팥이 이렇게 나빠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고 박사님은 어떻게 달리 보시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을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한 50% 이상에게서 또 만성 신장병을 같이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저희 경우는 전혀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콩팥과 관련된 척추 구조의 이상이 가장 큰 이 콩팥 질환의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9번째부터 11번째까지 그 흉추는 물론 1, 2번 경추에 어떤 경추에 아탈구가 없는 한 콩팥 질환은 오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콩팥의 어떤 나빠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생되는 또 주 원인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질병이 주로 척추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신경의 압박을 받지 않고 그 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기가 고장이 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 박사님 강의를 쭉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벌써 몇 개월째 이 척추의 질병 원인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질병 원인이 이 자리에서 수차례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사고가 아닌 한 대부분 가장 먼저 척추 구조와 신경계 구조의 이상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는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상상하지도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척추와 신경계를 설명하는 해부학이나 그리고 신경학 서적에서는 어떤 척추가 문제가 되면 어떤 장기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질병 원인을 논할 때 척추 관련성을 대부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경해부학 책은 이미 거의 100년 이상에 가까운 세월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의료인들에 의해서 의학 연구가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학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책 또한 제대로 된 원인 치료법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왜 저에게 대부분의 질병 원인을 척추 구조의 불균형에서 찾느냐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척추 구조를 정상 구조로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법 위주로 지금까지 질병을 고집하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런 또 임상 활동을 하고 있는 임상 의사인데 네. 현대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아주 여러 유형의 난치병이나 만성병 환자들이 저희 클리닉에서는 고쳐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부분의 국내외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서비칼 디스토니아, 스파즈모드 토티코리스, 우리말로 말하면은 연축성 사경증이라고 하는 질병, 그리고 뚜레 신드롬이나 틱장애라고 하는 질병, 그리고 간질이나 어떤 파킨슨, 또 아주 심한 중증의 3차 신경통, 류마토이드,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저희 클리닉에서는 대부분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단지 그분들이 호소하는 질병과 관련된 틀어진 척추뼈만을 위주로 해서 정상 구조로 만들어줘서 막힌 통로, 내려가는 통로, 또 몸통으로 가는 통로만을 뚫어주는 치료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좀 더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아주 단순 무식하게 모든 환자들을 경추, 흉추, 요추, 골반 등 틀어진 척추뼈만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즉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치료만을 위주로 해서 고집하고 치료하고 있는데도 왜 저를 찾는 대부분의 난치병 환자들은 치료가 되고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박사님께서는 오로지 틀어진 척추 구조만을 정상 구조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또 치료하고 계신데요. 예. 그런 난치병 또 만성병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있다면 아마도 그분들의 주 원인은 지목하신 척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절대로 저희 클리닉에서 그런 환자들이 치료가 되지 않아야겠죠. 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이 사실은 자신들의 틀어진 관련 척추 구조에 있는데 의학계에서는
특히 환자를 대하는 일선 임상진료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틀어진 척추 구조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니 치료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계에서는 관련 척추를 정상화시켜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대부분 없는 실정이면서 또 그게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틱 닥터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척추 구조의 어떤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출발은 그래서 척추 구조의 불균형, 이러한 신경계 불균형 그리고 척추의 아탈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척추 중요성, 특히 정상적인 척추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게 되는데요. 예. 자, 척추 구조의 불균형이 희귀병이든 난치병이든 또 가벼운 질병이든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박사님의 말씀을 좀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예. 어찌 보면 좀 다행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저는 25년 이상을 일반적인 근골격계 통증 질환부터 만성병 그리고 각종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현대의학적인 그리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처음에는 접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가 되는 환자보다는 오히려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각종 난치병 환자를 통해서 직접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어떤 경우는 치료가 되고 왜 어떤 경우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치병, 만성병 환자들에게서는 그분들의 경추뼈를 비롯한 척추뼈의 구조가 여기저기 틀어진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임상적 결론이 대부분의 질병 원인은 신경계를 포함한 척추 구조의 어떤 불균형에서 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또 무수한 연구와 그 해결책을 찾는 연구를 지금까지 거듭하면서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법인 FCHD를 탄생시키게 됐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현재 의사 또 한의사, 치과 의사 등 모든 의료인에게 가르치고 계신 이 치료법이죠. FCST가 그렇게 탄생된 치료법이군요. 예. 자, 그런데 전신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턱관절을 이용하는 전신 치료법이라고 이름을 굳이 붙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척추 구조가 무너져야 일반 잡병이든 또는 난치병이든 발생된다는 가설에는 확신이 서는데 한약이든 서양약이든 또는 통합의학이든 그에 대한 확실한 어떤 치료법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저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 어떤 의학 서적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를 웹서핑하면서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턱관절의 불균형과 관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스프린트라는 교합 안전장치를 발견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 제작 방법을 다운받아서 50여 가지 공정이나 되는 그 공정을 거치면서 직접 스프린트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보는 그런 치료를 처음에는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20여 년을 거치면서 좀 더 완성된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현재 제가 창안한 치료법인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즉 FCH라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차의과학대학교에서 그리고 통합의학대학원에서 9년째 의료인들을 상대로 그 학문과 치료법을 또 전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박사님, 일반 청취자나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척추뼈의 틀어진 구조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면서 왜 턱관절을 건드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척추뼈는 원래 7마디의 경추와 12마디의 흉추 그리고 5마디의 요추가 이 대표적인 척추가 위로는 머리뼈, 아래로는
골반뼈 연결되면서 우리 신체 구조에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 한 마디의 척추만이 오로지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축을 갖고 있는 척추뼈는 두 번째 경추 목뼈인 2번 경추인데 이 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두 번째 목뼈를 축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추 위에 고리처럼 올라앉아 있는 목뼈는 고리처럼 생겼다 해서 환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리환자. 그런데 이 축추인 2번 경추는 이 두개골 바로 밑에 큰 이 대후두근이라는 곳에 이 앞쪽에 머리뼈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뼈와 이 축추 사이에는 동그란 고리처럼 생긴 1번 목뼈인 환추가 그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에서도 축이 틀어지면 모두 비틀리고 또 틀어지듯이 우리 사람 척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경추인 만약에 축이 틀어진다면은 머리의 무게중심이 깨지면서 모든 척추가 틀어지는 구조 법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구조를 정상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축추인 두 번째 목뼈를 정상 위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2번 경추인 축을 비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게 유일하게 양쪽 턱관절에 있습니다. 턱관절 주변을 지나는 9개 뇌신경 중에서 특히 5번째 뇌신경이 각각 이게 1번, 2번 경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에 불균형화된 척추 구조를 정상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턱관절에서 발생되는 신경계의 압박을 차단시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FCS라는 치료법입니다. 서양의 대처역에서 만들어진 스프린트라는 교합 안전장치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를 연구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치료법이 저희 20여 년의 연구에 의해서 탄생돼서 현재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개된 치료법인 FCS인데요. 그래서 엊그제 일요일에도 서울 세종대학교 그 대강당에서 약 250여 명의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 특강을 또 저희 연구소와 학회를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시청자 및 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우선 바른 척추 자세를 갖는 것을 생활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턱관절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부정적인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턱의 어떤 구강 악습관을 지양하시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자주 턱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4가지의 목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몸 스트레칭 운동, 또 보행 운동 등을 생활화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턱관절과 척추에 관한 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9번에서 12번 흉추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